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삼성전자의 2025년 2분기 실적입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좀 많이 밑도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실적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근 매출, 또 영업이익 현황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부문, 그러니까 DS 부문 문제점들, 뭐 HBM 경쟁이라던가 파운드리 수요일 이슈, 또 미국의 관세 위협 같은 외부 요인까지 좀 다각도로 살펴볼까 합니다. 네, 삼성전자의 대응책하고 하반기 전망까지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발표된 실적 숫자부터 확인해 볼까요? 2분기 매출이 7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은 사실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영업이익이죠. 네, 영업이익이 문제군요. 작년 동기 대비 무려 55.94%나 급감했습니다. 이게 시장 전망치가 한 6조 원 정도였는데 그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6조 예상했는데 4조 6천억이면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이게 2023년 4분기 이후로는 가장 낮은 분기 영업이익이고 또 2분기 기준으로만 보면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보내주신 그 그래프 보시면 명확한데요. 작년 2분기에 10조 원이 넘었던 영업이익이 정말 급격히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정말 그래프 보니까 하락세가 뚜렷하네요. 단순 부진이 아니라 충격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이유, 역시 반도체, 그러니까 DS 부문의 부진이 결정적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역시 가장 큰 건 반도체, DS 부문입니다. 삼성전자 측 설명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 관련된 일회성 비용에 반영됐다 이런 점이 있긴 합니다만 네, 일회성 비용. 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이 정도 감소폭이 설명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역시 차세대 메모리인 HBM, 고대 역폭 메모리 경쟁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엔비디아 인증이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경쟁사인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비해서 좀 뒤처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D램 시장 점유율에서는 SK하이닉스가 삼성을 처음으로 앞지르기도 했고요. 점유율 역전까지 나왔군요. 네, 이게 단순히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차세대 기술 리더십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HBM 쪽 어려움이 생각보다 깊군요. 그럼 파운드리, 위탁 생산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파운드리 쪽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 그러니까 양품 생산 비율이 기대에 좀 못 미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수율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군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파운드리 사업은 결국 기술력, 특히 수율 경쟁인데 여기서 밀리면 고객사 확보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장 1위인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TSMC가 거의 68% 가까이 되는데 삼성은 7.7% 정도니까요. 67.6%대 7.7%. 격차가 상당하네요. 네. 오히려 지금 3위인 중국의 SMIC가 6%로 정도로 바짝 추격해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SMIC 추격도 만만치 않고요. 네. 물론 삼성도 나름의 전략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나노, 5나노, 7나노 같은 약간 이전 세대 공정에서는 TSMC보다 한 30% 정도 낮은 가격, 그리고 70% 이상의 안정적인 수율, 이걸 내세워서 가격 경쟁력으로 좀 승부하려는 모습은 보여요. 가격 경쟁력으로 대응한다. 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 리더십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전략인지는 좀 의문부호가 붙죠. 당장의 점유율 방어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첨단 공정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1.4나노 양산 목표를 2029년으로 좀 연기하고 대신 2나노랑 4나노 성능 개선에 집중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전력 수정도 이런 맥락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경쟁 외에 그 외부 환경 요인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대중국 제재 여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첨단 AI 칩에 대한 제재 때문에 관련 제품 판매에 제약이 걸리고
또 재고 부담이 늘면서 라인 가동률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아, 제재의 영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군요. 네. 게다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25%면 엄청난데요? 네, 삼성이 물론 베트남이나 다른 곳의 생산 기지를 다변화해 놓긴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면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비용 압박, 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진 축소는 당연하고요. 정말 사방에서 어려움이 겹친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또 하반기 전망은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좀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죠. 약 3조 9천억 원 규모인데요. 네, 자사주 매입. 이 중에서 상당 부분, 한 2조 8천억 원어치는 소각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데 이건 뭐랄까 단기적인 주가 방어책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그렇죠. 하반기 전망 자체는 그래도 2분기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분기가 실적의 저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바닥은 찍었을 것이다. 네. 몇 가지 기대 요인이 있는데요. 일단 HBM의 엔비디아 인증 통과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브로드컴이나 AWS 같은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하고요. 신규 고객사 확보 여부. 네. 또 수익성 좋은 DDR5 D램 판매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비메모리 부문의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가동률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곧 공개될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같은 신형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신제품 효과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 증권사, 예를 들어 메리츠 증권 같은 곳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한 76% 증가해서 8조 원대 이를 것이다. 이런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는 있습니다. 8조 원대면 상당한 회복인데요. 그렇죠. 근데 아직 HBM 인증이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2025년 2분기에 이 반도체 기술 경쟁 심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예상보다 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HBM과 파운드리에서의 그 기술적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그 미국의 관세 문제 같은 외부 변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기술과 외부 환경 대응 둘 다 중요하군요. 네. 자사주 매입 같은 단기적인 부양책을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삼성이 이 어려운 국면을 과연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앞으로도 계속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행보를 주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